지금은 아트센터 관장이라는 직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갤러리 대표, 화랑 대표였죠. 그 이전에는 아마도 10수년간 큐레이터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진남이지만 농담처럼 개인 작품들만 빼고는 미술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대다수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94회차 박정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관심입니다. 미술 투자로 망하기, 화랑해서 망하기, 이번에는 큐레이터 이렇게 하면 3년 안에 망한다. 이런 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큐레이터라는 말보다도 갤러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큐레이터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일반화되기까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학예사라 많이 불리죠. 미술관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면은 박물관에 있는 분들 학예사라고 불립니다. 어쩌면은 상업화랑에 종사하는 이들을 큐레이터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와 차별성, 변별력 때문에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큐레이터라는 말이 원론적인 부분은 무엇이다라는 것은 좀 차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업화랑에서 손님 맞이하고 아트페어하고 그림 팔고 기획진할 때 인쇄물 디자인하는 등의 1인 다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좀 힘들죠? 조금 힘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큐레이터를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미술 시장에서 큐레이터를 지나서 갤러리스트가 되면 정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큐레이터는 개인 화랑에 소속된 이들을 말합니다. 미술관이나 아트센터, 박물관에 계신 그런 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 큐레이터는 예술가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시 기획하고 초대하고 작품함이 해주니까 두려움 없이 좀 무시해도 되죠. 오라가라 해도 되죠.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함이 화가들이 많잖아요. 미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는 직업이니까 내가 조금 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화가가 예술가가 커서 업소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한이 있다고 지금은 갑입니다. 갑질을 즐기세요. 두 번째로요. 큐레이터가 다른 일보다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전시 기획입니다. 전시 기획만 잘하면 되지 고상하고 우아하게 인터넷 서치하다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돌아다니다가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화랑주에게 전시 기획하자고 말하면 됩니다. 팔리는 건 나중 문제죠. 우선은 큐레이터로서 미술사의 핵을 구울 수 있는 뭔가 폼나는 전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가들과 친해지죠. 돈독하게 되어서 나중에 지금보다 더 나은 공간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매매보다 학적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화랑이라는 것이 장사만 해서는 미술 문화에 이바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장사치는 하는 일이지 큐레이터가 하기엔 조금 저급한 일 아닌가요? 처음부터 발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어느 화랑에 취직하고 있다면 화랑주를 설득해야 됩니다. 화랑이 폼날 수 있는 것은 상업이 아니라 미술 문화의 창달이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작품 팔아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판매량과 실적이 큐레이터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딜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된 큐레이터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작품을 팔아서 영업이익을 취하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미술가를 먼저 옹호하고 그들을 위한 역할로 돌아설 때입니다. 미술가와 큐레이터의 생존이 미술계의 존재 가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요. 마케팅할 때 자신의 브랜드를 먼저 확장해야 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화랑 이름이나 화랑 주인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앞세서 마케팅하세요. 신문이 되거나 온라인이 되거나 마케팅 기획하면 누구누구 글, 누구누구 기획 이렇게 먼저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화랑 갈 때 조금 더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기적이 되어도 괜찮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이기적이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갈아타기 잘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화랑에 취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다른 화랑이나 다른 미술관이나 다른 좋은 문화 공간으로 옮겨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잠시 머물고 있는 하찮은 공간일 뿐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역량을, 내 기획을, 나의 아이템을, 나의 세계를 발휘할 수 있는 곳 반드시 있습니다. 많이 두들겨 봐야죠.
전시 기획과 마케팅으로 우리나라 미술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어야죠. 이것이 큐레이터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미술계의 한복을 담당하고 있는 큐레이터로서 자신의 직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걸 우선해야죠. 미술 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국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제공하는 월급이라도 그 사람의 심부름이나 작품 포장, 설치, 청소 이런 건 적당히 하면 됩니다. 굳이 내일도 아닌데 열심히 할 일이 있습니까? 그림 팔고 문화 팔고 집객을 위한 홍보 이런 일도 다른 이들의 몫입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꼭 망합니다. 3년도 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망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미술품 절대 못 판다. 미술품 안 파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 눌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